일단은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요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하죠. 이 경우의 수를 세는 원칙은 당연히 빠뜨리지 않아야 되고 빠짐없이 세야 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세야 해요. 맞죠? 이렇게 세는 방법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수용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나요, 수용도? 뭐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게 있잖아요. 트리 이런 걸 수용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식 배열법. 사전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하자. 사전식 배열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사실은 이 합의 법칙이랑 이제 곱의 법칙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탕이 뭐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 3개 있어요. 우리 민규가 이 중에서 어느 이게 지금 서로 같은 사탕이냐고 물어보면 좀 곤란한데 서로 다 다르다고 할게요. 뭐 같아도 상관없지만 다르다라고 했어. 민규가 사탕이나 또는 초콜릿을 하나 골라 먹는 방법은 이 중에 어느 하나, 이 중에 어느 하나 해서 7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더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는 M 플러스 N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경우를 빼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알겠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빼주면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여기서 L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경우의 두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부를까요? 네? 여사건? 아니요. 4글자예요. 무슨 사건? A 또는 B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두 사건을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부를까요? 네? 아니에요. 독립이랑 다른 말.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경우를 A와 B가 이렇게 배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의 가지수는 M 플러스 N가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간단한 건 사실 이거죠. 어떤 A라는 애가 B까지 가는 방법이 이만큼이고 C까지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A에서 C를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요 길 하나당 갈 수 있는 길이 4가지씩 있는 거죠. 요 길도 4가지, 요 길도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 12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야. 여기서 어떻게 본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요 사건을 A라고 본 거고 B에서 C로 가는 거를 N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럼 요거 일어난 다음에 잇따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뭐 잇따라 일어난다는 건 이거 다음에 동시에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딱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지 말고 이거 다음에 이걸 바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잇따라 일어난다는 걸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A와 B가 요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2개 곱하면 된다. 그래서 MN가지.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야. 그래서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곱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할 거의 다긴 한데 막상 보면 문제에서는 어떨 때 합의 법칙을 쓰고 어떨 때 고배 법칙을 쓰느냐,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경우의 수를 뭐랑을 또 연관시킬 수도 있냐면 요 집합의 원소 개수 이거와 집합과 경우의 수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했었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고 했죠. 얘를 3개짜리로도 확장시킬 수 있었죠. 그럼 3개짜리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NA, NB, NC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한 번씩을 다 빼주죠. 그 다음에 3개짜리 교집합을 하나 더 해줬죠? 4개짜리는 어떻게 했죠? A, B, C, D 다 더하고 그 다음에는 2개씩의 교집합을 다 빼고 3개씩의 교집합을 다 더하고 4개씩의 교집합을 빼줬죠. 그런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불렀죠? 5글자로 얘네들을 포함시키고 얘네들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땡땡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르쳐 준 건데요. 뭐였죠 그게? 포, 제, 의 원리 이렇게 불렀었죠. 기억나죠? 포함과 배제의 원리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랑 또 연관이 됐어요. 세 번째는 요 A 델타 B. 요 델타라고 하는 게 뭐였죠? 무슨 집합이었죠? 대칭 차집합이었죠? 기억나나요? 대칭 차집합은 뭐였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순수한 A랑 순수한 B 얘네들의 합집합이 대칭 차집합이었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A 원소개수에서 B의 원소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빼줬죠? 교집합을 2번 빼주면 됐죠. 맞아?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만약에 3개 하자면 내가 대칭 차집합하면 뭘 기억해 주자고 했죠? 이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됐죠? 벤 다이어그램이 순수한 A랑 순수한 B랑 순수한 C 끝? 뭐가 있었지? 가운데 것도 색을 칠해줘야 됐지. 기억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A 원소개수, B 원소개수, C의 원소개수에서 그 다음에는 몇 개 빼줬죠? 교집합들을 각각 2번씩 빼줬지. NA 교 B, B 교 C, C 교 A 이렇게. 그 다음은 요 교집합을 마지막에 몇 번 더 더해줬죠? 땡! 4번 이렇게 더해줘도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얘는 사실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여기 책에서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어야 돼. 여기 잘 모르겠는 사람 여기까지. 괜찮아. 연구소 해줄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그 다음에 경우의 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 중에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제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돈을 세는 거예요. 머니 문제 이렇게 얘기해 볼까? 중학교 때 다 했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는 10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1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5개 있어요. 1원짜리 5개 있는데 이런 동전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이 지불 방법의 가지수랑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아라 라는 게 질문이야. 답은 뭘까요? 단 여기서 뭘 제외해줘야 되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해줄 거거든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되죠? 답을 얘기해봐. 그 경우의 수를 답을 딱 얘기하지 말고 이 계산하는 과정을 얘기해달라는 게 내 질문이거든. 그렇지. 1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하나만 내도 되고 2개를 내도 되고 3개를 내도 되고 아예 안 내도 되잖아. 그래서 3 플러스 1 10원짜리는 1 플러스 1 5 플러스 1에서 아예 안 내는 경우 하나를 빼줘야 되죠. 그럼 얘는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가 어때요? 똑같은가요? 똑같죠. 왜냐면 왜 똑같아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어떤 문제를 비교해 줘야 되냐면 100원짜리가 이번에는 3개, 10원짜리가 14개,
10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14개, 그 다음에 1원짜리가 예를 들어 5개 있어요. 역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는데 이때 우리가 지불 방법의 가지수랑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 자, 이때는 위에처럼 계산하는 건 둘 중에 뭘까요? 지불 방법? 그럼 지불 방법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를 하나, 두 개, 세 개 내도 되고 아예 안 내도 되니까 3 플러스 1. 얘는 14 플러스 1. 그 다음 5 플러스 1. 해서 아예 안 내는 거 빼주면 되죠. 계산해보면 4 곱하기 15니까 60이고 360에서 1 빼주니까 359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응? 1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요? 그럼 1.4개인데요?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4개? 땡! 어떻게 해줄까요? 얘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모두 다 바꾸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100원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100원짜리를 하나 내도 되고 10원짜리를 10개를 내도 똑같은 100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지불 금액의 경우가 겹치잖아요. 이해했어요? 혜정이?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0원짜리를 모두 다 10원짜리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1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보라는 얘기죠. 10원짜리가 44개 있다고 보라고요. 됐어? 그 다음에 1원짜리가 5개 있는 거로 보고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때문에 44 플러스 1, 5 플러스 1, 빼기 1 계산하시면 40 곱하기 6이니까 얼마요? 270인가 1 빼면 269가지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관련된 문제 중에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작은 금액권 총액이 큰 금액권 한 장의 액수보다 이게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큰 금액권을 작은 금액권으로 바꾸어서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책에다 적어도 돼요. 없으니까. 네. 작은 금액권 총액이라는 거는 여기요. 네. 1원짜리도 만약에 되면 그러면 다 1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1원짜리가 만약에 10 몇 개다 그럼 다 1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100원짜리도 1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만약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도 1원짜리로 바꿔야죠. 10원짜리도 100원짜리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원짜리 12개, 1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면 10원짜리만 1원짜리로 바꾸면 돼요.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또 배우면 거기서 이 부분을 또 하거든요. 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거기 있는 내용까지 다 같이 하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할 때 좀 더 편하겠죠. 건우 이해하나요? 지워도 되나요? 네. 그럼 니네 쉑쉑버거라고 먹어봤어? 쉑쉑버거 먹어봤어? 맛있어? 먹었어? 아니, 맛있다고 해서 오늘 그 송도 간 김에 가봤더니 맛있던데? 어디 햄버거가 맛있어? 햄버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맘스터치가 그나마 괜찮아요? 겁나 비싸던데? 그 3시 갔는데 5만 천 원 나왔어.
그러면은 한 사람당 얼마야? 3으로 나눠봐. 17,000원이냐? 햄버거 세트 하나에 17,000원이야. 겁나 비싸지. 햄버거가 내가 보기엔 맥도날드 그 시그니처 버거가 더 크고 큰데 말이야. 그래서 1,000원에 쉑쉑 버거가 생기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너무 비싸서. 그래서 사실은 한 6년 전에 우리 학원 옆에 크라제 버거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크라제 버거 알아요? 사실 여기 천안 신불당에 우리 학원이 언제 왔냐면 2012년쯤에 왔어요. 2010년에 학원에 왔었거든요. 거기 아니다 2011년에 왔구나. 내가 2010년에 여기 페르마에 왔으니까 2011년에 왔어요. 2011년에 여기 불당동으로 왔는데 쌍용동에 있었거든요 원래. 그 컨벤션 센터 건너편에. 여러분들 완전 어렸을 때죠? 몇 년생이죠? 5년생? 여러분들 6살 때네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천안 사람들의 그 소득과 어떤 이게 그 가격 대비 비용을 지불하는 게 그다지 크지 않았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크라제 버거.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내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지금 신불당 생긴 지 한 4, 5년 됐잖아요. 6년 전에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 생기면 무조건 맥도날드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 맘스터치랑 KFC랑 선점해서 대박 났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생각해봐요. 상권을 분석해서. 그러면 힘들지 않게 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런 요령을 부리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또 다른 걸 들어볼게요. 그래서 혹시 먹어봤나 궁금해서 아니면 다른 데 맛있는 데 있는지 궁금해서 100원짜리랑 50원짜리랑 10원짜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천안은 그다지 천안에 맛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천안에 딱히 막 되게 맛있는 데라는 걸 찾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확실히 서울이 맛있는 데가 많죠. 네. 서울에 왜냐면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신불당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체인점들 있잖아요. 한 달 사이에 싹 다 바뀌었어요. 또 그런 거 보면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가 제대로 상권이 굴러가기 위해선 최소한 100만의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세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이들을 적어도 한 개씩 써가지고 내가 420원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각 동전을 몇 개씩 사용해야 하느냐. 단 전체 개수는 15개 이하이다. 각 동전은 15개 이하이다. 이게 질문이에요. 전체 개수는 15개 이하이다. 문제 이해했나요? 세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적어도 한 개씩 써가지고 42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15개 이하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느냐, 각 동전을 몇 개씩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420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애가 누구예요? 100원이죠. 그래서 100원을 사용하는 게 것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자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나열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100원짜리를 아예 안 사용하고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면 4개 사용할 수 있네요. 가장 많은 것부터 해볼까? 100원짜리 4개면은 10원짜리 2개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100원짜리 개수, 50원짜리 개수, 10원짜리 개수 이렇게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답을 써볼게요. 그럼 얘가 4개, 0개, 2개 가능합니다. 맞죠? 그리고 6개니까 15개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이 100원짜리를 몇 개? 만약에 3개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3개 사용했어. 50원짜리를 아예 안 사용했을 때는 120원이 남았으니까 12개까지 가능하네요. 그 다음 100원짜리를 3개 하는데 50원짜리 하나 하면 10원짜리 7개 써야 되고 2개까지 가능하죠. 다 가능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00원짜리를 만약에 2개 사용한다면 100원짜리 2개 사용한다면 이게 이미 15개였기 때문에 10원짜리만 사용해서는 만들 수가 없을 거고요. 1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몇 개? 하나 사용하면 250원이잖아. 그럼 170 안 되지. 그럼 몇 개? 2개 사용하면 300원이냐? 안 되지. 12개 안 되잖아. 그럼 최소한 3개 사용해야 되네. 맞지? 그럼 얼마야? 350원이지. 그럼 7개. 가능하죠? 4개, 2개 또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말고 없죠. 100원짜리를 만약에 하나 사용한다면은 하나 사용했어. 그럼 50원짜리를 최소 몇 개 사용해야 될까요? 6개 사용했어. 그러면 400원이지. 2개 가능하네. 이렇게 생긴 게 더 빠른가? 5개 사용했어. 얘는 7개 사용해야 되지. 가능하네? 맞아? 4개 사용하면 12개니까 안 되지. 맞아?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쌤 모든 동전을 적어도 하나씩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빼주면 되죠. 그 조건을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연계 사용하는 건 안 되죠. 그럼 답은 몇 개요? 이게 6개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이제 수능에 나오거든요. 고3 때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최근 유형은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알겠어요? 최근 경향. 그거는 항상 예전부터 어렵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 어렵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경시 같은 거 시험하면 대수 부분이 있고 조합 부분이 있고 경시 해봤어요? 기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사실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조합 부분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사실 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급의 문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실력 정석에 있는 거 수능에 나오는 정도, 대입 면접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잘 세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일단 나열을 많이 해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1번 문제를 봐보세요. 252쪽에 1번 문제를 한번 봐보면 이 그림과 같이 P지점과 Q지점 사이의 길 중에는 A, B, C를 경유하는 몇 개의 길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마치 그림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P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림은 좀 똑같이 그리고 싶지 않은데 여기 뭐 B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하니?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PQ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Q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는 경우,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가 72, 63, 27이라고 하자.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돌아올 때는 B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문제는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마치 현혹이 돼서 풀면 안 되는 게 P에서 A로 가는 길이 몇 개 있을까요? P에서 A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하나 있어요? 점선도 있고 실선도 있죠. 몇 개 있다고 해야 될까요? 2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애들이 틀리거든? 근데 그 문제를 다시 읽어봐. 길 중에는 A, B, C 지점을 경유하는 길이 몇 개씩 있다라고 했지.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다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쓴 거거든?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P에서 A를 거쳐서 여기 이거 어느 점이 있죠? Q죠. Q. 여기 가는 길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A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2개라고 4개라고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 그림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이 문제는. 얘를 우리가 B개라고 들 거고 P에서 C를 거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를 C개라고 들 거고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거쳐서 Q로 가는 방법을 X개라고 할게요. 그럼 문제를 이걸 가지고 다시 쓸 거거든. 한번 왕복하는데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하여 Q로 갔다가 그럼 이게 전체가 몇 개야? X개지. 그 다음에 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지. 그럼 A 또는 B를 경유한다는 거는 A개나 B개잖아. 맞아? 그래서 요만큼이 전체 몇 개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72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알겠어요? 다시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 갈 때는 X개 이거 전체 다 더해서 X개라고 한 거야. 근데 올 때는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는 요만큼이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63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올 때는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가 27개라고 나와 있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X라고 하는 건 사실 뭐예요?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니까 요만큼이죠. 그럼 여기 세 개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더 하고 싶죠? 딱 봐도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더하면 X로 묶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로 묶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죠? 135에다가 더하니까 160인가요? 맞죠? 그러면 X에 근데 X 자체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잖아?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얼마다? 81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9 곱하기 얼마죠? 9 마이너스 C인가요?
요게 지금 70인 거죠. 됐어? 그럼 9, 8에 72가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1. 그 다음 A는 얼마? 여기 C-A잖아. A, 9-A잖아. 됐어? 그럼 9, 7에 63이 돼야 되잖아? 그럼 A는 얼마? 2. 그 다음 B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그럼 A 플러스 C만큼 가는 경우의 수가 있네요. 돌아올 때는 B를 경유하는 요거의 답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A 플러스 C가 3에다가 6을 곱하니까 답이 18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길찾기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그래도 어려운 편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해하니? 지워도 되죠? 이해 안 간 사람. 너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학교 개학했어? 내일부터야? 시범 수업 했어? 못했어? 내일 어떻게 수업해?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 올려놓고 보라고 한 거야? 아니면 실시간으로 수업해? 올려놓고 그냥 보라고 했어? 잘 모르겠어? 학교 안 가? 학교 아니네. 출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고등학교 알지? 삼성고등학교는 진작에 사실 3월 첫째 주부터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니네 그거 들었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체조하는 영상 원래 MSMP라고 있거든요. 그 77일간인가 며칠간 그 학교에 갇혀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 MSMP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77일간 그 공부시키는 그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세뇌 교육 시키는 거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막 모여서 체조하고 했어요. 근데 못 모이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머리를 쓴 게 선생님이 너네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체조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라라고 한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들을 때도 다 교복 입고 있어라. 대박이에요. 좋은 학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예요. 선생님들이 내가 보기엔 생각이 있어요. 나머지 학교들보다는 확실히 생각이 있어요. 삼성고 선생님들은 1회 때부터 지켜봤지만 확실히 뭐 되게 좋은 학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애들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게 많아요. 애들에 비해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오늘 할 거의 핵심이 이건데요. 구별색칠 경우의 수라는 걸 할 거예요.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에 유형이 일단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색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얘는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일단 정리만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정해진 경우, 얘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얘도 정해진 경우, 얘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경우,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는. 예제를 볼게요. 중2의 센을 보면 경우의 수의 스텝 B 단계 1번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다 할 줄 알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많이 봤죠? A, B, C, D. 이렇게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에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조건이 뭐냐면 이웃화면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한번 사용했던 색은 사용해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5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이 영역에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가 질문이거든. 그럼 색을 어디서부터 칠해 나갔죠? A부터 칠해 나갔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A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5가지, B에는 4가지, C는 3가지, D는 3가지, E는 3가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270에 20 곱하니까 540까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A부터 색을 칠해 나갔는데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형 1번이라고 쌤은 붙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유형 1번이라고 붙일 거고 어떻게 칠해 나갔냐면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가자. 이 뜻이에요.
이해했죠?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럼 유형 2번은 어떤 거냐면 이런 면이 있어요. A, B, C, D, E. 이게 5개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 5가지 영역에 5가지 색의 역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색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역시 얘는 색을 어디서부터 칠해 나갈까요? A부터 색을 칠해 나갈 거예요. A, B, C, D 이 순으로 색을 칠해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A에 오는 색의 수가 5가지, B는 4개, C는 3개, D는 3개, E는 얘가 문제가 되죠. 왜? D에다가 색을 칠할 때 B랑 같은 색을 칠하느냐 아니면 다른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요 2에 오는 색의 수가 달라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경우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B의 색이 오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거거든요. 만약에 B의 색이 왔다면 얘는 몇 가지 색이 올 수 있죠? 3가지 색이 올 수 있고 B랑은 다른 색이 왔다면 B랑 A랑 C랑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2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몇 개 색이 오죠? E에는 몇 개 색이 와야 되죠? 그렇지, 2개의 색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어때? 정해지지 않았다고. 됐어? 이럴 때는 우리가 유형 2번이라고 얘기하자고. 알겠어? 얘는 우리가 유형 2번이라고 얘기할 텐데 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지를 쳤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형들을 이용해서 계산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 오케이? 수형들을 이용해서 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몇 가지냐면 20에 60에 얼마야? 180이지. 얘는 20에 60에 120, 240. 그래서 2개를 더하니까 얼마? 240까지, 얼마요? 42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 1, 2번이에요. 한번 어딘가 적어둘래요? 아직 3, 4번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 29대 3번 문제예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29대 3번 문제니까 알아서 잘 정리해봐요.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경우.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거. 그렇게 써놓으세요. 맨 마지막에 칠하는.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할 때 내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5, 4, 3, 4, 4 이렇게 적어 놓거든?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볼 때는 이 5가 무슨 5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수학 나중에 미적분 이런 거 하잖아. 뭐 앞에 함수 이런 거 했잖아. 근데 그런 거는 그 바로 위 과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얘네들은 단순하게 숫자만 적혀 있다 보니까 이걸 집에 가서 보더라도 이게 무슨 숫자인지를 몰라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해가 안 가는 애들은 그걸 적어놔야 돼요. 그걸. 이게 왜 5가지라고 적어놓고 했는지를. 숨이 막히시세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그 3번째 거를 잘 보면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라고 했죠. 이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오는 색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도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48가지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죠? 얘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을까 지금? 그렇지, 3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2가지 색만으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흰색이랑 노란색이 있어. 이 2가지 색만으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게 흰노, 흰노인, 그 다음에 노흰노, 흰노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3가지 중에 2가지 색을 고르는 건 흰노빨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흰노, 흰빨, 노빨 3가지잖아. 그 3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 2가지씩의 2가지 색만으로 구별할 수 있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42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3번째는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죠. 이때는 뭘 이용하자는 거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사건이라는 거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빼주자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나요, 은진이? 이해 안 가요? 어디가 이해 안 갔죠? 네. 42가지 다음에 한 말이 뭐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됐죠.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유형 3번이라고 한 건데 이런 문제들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해결하자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여사건이란 세 가지 색을 이용하지 않고 구별하는 구별색식 경우의 수가 여사건이죠. 아, 여사건이 뭐냐고요? 우리 이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여사건이잖아요. A 여사건. 이 A라는 집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 오케이? 그런 거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럼 이해 가나요? 네. 물어보세요, 얘들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 4번이에요. 1, 2, 3번 다 해요. 다 외우세요, 머릿속에. 이런 6가지 면이 있는데 세 가지 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얘를 전부 사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어려운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게 숫자를 못 세서 어려운 게 아니라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요거 생각하는데 가장 오래 걸려야 돼요. 그럼 내가 세 가지 색을 전부 사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느 한 가지 색의 입장에서 보면 걔는 최소한 하나는 써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개도 쓸 수 있어요. A, C 이렇게 칠하면 A, D 이렇게 칠하면 두 개도 쓸 수 있죠. A, C, E에 칠하면 세 번까지 쓸 수 있죠. 하지만 네 번부터는 못 쓰죠. 왜냐면 이웃화면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지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 어느 한 가지 색을 기준으로 흰색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 흰색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 흰색을 세 번 사용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들의 합을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유형 2번인데, 유형 4번인데, 일단 답을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흰색이 한 번 왔어요. 여기 흰색이 왔으면, 노빨, 노빨, 노, 또는 빨로, 빨, 노빨 두 가지밖에 없죠. 흰색이 올 수 있는 곳이 몇 가지예요? 흰색이 올 수 있는 곳이 몇 가지예요? 6가지인데 그거에 따라 나머지 색들은 두 가지씩 되니까 12가지요. 흰색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는. 이해했어요? 흰색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는 A, C, A, D, A, E, B, D, B, E, B, F 이렇게 색을 칠해줘야 되죠, 흰색을. 그러면 일단은 니네 콤비네이션 뭔지 알아요? 콤비네이션 뭔지 모르는 사람? 콤비네이션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A, C, A, D, A, E 세 가지죠? B, D, B, E, B, F 세 가지지. 맞냐? 그럼 총 몇 가지야? 18가지냐? 맞아? 이게 뭐 한 거냐면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면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A, C에 만약에 색을 칠했으면 나머지는 노란색 칠했을 때 빨, 노, 빨이나 노빨, 노. 빨간색 칠했을 때도 노빨, 노나 빨, 노빨 곱하기 뭐? 4. 너무 큰데요? 이게 틀렸어요. A, C, A, D, A, E 세 가지, B, D, B, B, F 세 가지, 그 다음에 C, E, C, F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네요. 중복이 되네요. 그럼 몇 가지죠? 9가지인가요? 2로 나눠줘야 되네요. 맞죠? 중복되니까. 그래서 36가지죠. 이해했나요? 이 앞에 9가 뭐라고?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면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나머지 경우들의 나머지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경우. 됐어? 그럼 흰색을 세 번 사용하는 경우는 ACE에 칠하거나 BDF에 칠하는 거 말고 없어요. 맞아요? ACE에 칠했다면 여기 오는 것도 두 가지니까 전체 8가지죠. 거기서 뭐 빼줘야 돼?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를 빼줘야 되지. 이해했어? 여기가 몇 가지? 12가지죠. 그 답은 60가지. 알겠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얘가 세 가지 색이 올 수 있다고 해서 3 썼어. 2 썼는데 요 2에는 B랑 같은 색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색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F에 오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거에 따라 F에 오는 색의 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유형 4번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면서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풀었죠 방금? 요 특정 색의 요 사용 횟수를 미리 정하자라고 했어요. 미리 정하자. 알겠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내 말 이해하니 얘들아? 다 지울 겁니다. 다 지워도 되죠. 왼쪽도 다 지울 거예요. 지워도 되죠. 네. 네. 흰색 여기 H를 쓰면 노빨, 노나 빨로 두 가지니까.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 A와 C의 흰색을 칠했다면 B에 노란색이 왔을 때, 빨간색, 빨간색을 칠하거나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칠해야 되죠. 그거 말고 없죠. 흰색을 두 번밖에 쓰지 못하니까. 흰색은 A와 C를 이미 칠했어요. 그럼 B에 노란색이 왔을 때 노빨, 노나 빨 또는 빨간색 칠했을 때 노빨, 노나 빨 역시 두 가지죠. 그래서 네 가지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세요? 확실히 이해가세요? 이 양한 눈빛인데요. 흰색을 A와 C를 색을 칠했어요. 흰색을 A와 C를 칠했으면 노란색, 빨간색이 남았잖아요. 얘가 노란색이 왔을 때 노빨, 노나 빨로 칠할 수밖에 없어요. 흰색은 두 번까지밖에 사용 못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빨간색 칠했을 때 노빨, 노나 빨을 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씩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또 흰색 구는 셌어요. 그냥 AC, AD, AE, BC, BE, BF. 그럼 18가지인데 중복되는 거 2로 나눠서 9. 됐죠? 그래서 구별색칠 경우에서는 원래는 총 유형이 6가지예요. 6가지인데 나머지 2가지는 확률과 통계 때 할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평면도형의 색칠하는 경우까지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5번째는 원순열이나 각순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체도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약수의 개수, 합, 곱. 예를 들어서 540의 얘네들을 구해보아라. 약수의 개수, 합, 곱. 이게 질문이야. 그럼 뭐 하죠? 저거를? 저거 뭐예요, 얘들아? 소인수분해하죠. 540을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죠? 2의 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첫 번째 양의 학수의 개수는 몇 개죠? 2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이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몇 개요? 3, 4, 12에 24. 자, 양의 학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됐어? 5의 0승, 5의 1승 얘네들의 곱을 구해줘야 되죠? 다 아나요? 이거 다 공식이죠? 처음 보는 애들이 한 2명 있는 것 같은데요. 회장이 알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4를 예를 드는 게 제일 마음에 편할 것 같아요. 24 약수를 모두 다 불러줄래요? 1, 2, 3, 4, 6, 8, 12, 24 됐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얘를 소인수분했을 때 3, 8이잖아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됐어? 그럼 여기 약수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네들의 표에 있는 것들의 곱 이게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8개죠. 얘네들 곱해서 1 나온 거고 곱해서 2 나온 거고 곱해서 4 나온 거고 곱해서 8 나온 거고 곱해서 3 나온 거고 곱해서 6 나온 거잖아. 됐어?
여기 표현 안에 들어오는 칸이 모두 다 양의 악수의 개수죠. 됐어요? 그럼 양의 악수들의 합이란 이거 다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3의 영승으로 묶어주면 2의 영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3의 1승으로 묶어주면 2의 영승, 2의 1승, 2의 2승, 3승. 묶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됐어요? 양의 악수의 총 합까지 구했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1680이에요. 자, 문제는 양의 악수의 곱. 곱은 뭐 본 애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구할까요? 곱은? 아무도 모르나요? 양의 악수의 곱 못 구해요? 양의 악수의 곱 배웠을 것 같은데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중3인데 얘기해줘요. 그럼 생각해봐요. 어떻게 구하는지. 혜정이 얘기해줘요. 양의 악수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재호 얘기해줘요. 아이씨 생각해요. 모르겠다 가져요. 윤성이 생각하고 있어요? 힌트는 24의 모든 양의 악수의 곱을 구해보면 알 것 같은데요. 동민이 얘기해봐요. 구하고 싶은 거에 곱하기 구하고 싶은 수의 곱하기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건우 얘기해봐. 뭐라고? 답을 얘기해봐. 그러면 120 이씨. 야 120 말이 되냐? 야 540의 양의 악수의 곱인데 120 말이 돼? 24가 아 24? 아 24 곱하기 5 아니에요. 네. 24에 몇 승? 5승을 해줘야죠. 얘네들 곱해도 24, 24, 24, 24잖아요. 4개인데요 그리고? 나 잘못했나? 4개 맞잖아. 24에 5승 해라 4승이잖아요. 맞아요? 4승이잖아요. 얘네들의 양의 악수의 곱은 24에 4승이고 요 4가 뭘 말하는 거냐면 양의 악수의 개수의 절반. 됐어? 540의 모든 양의 악수의 곱은 어떻게 돼? 540의 몇 승? 72승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곱을 구할 때는 그 수의 원래 수의 개수의 절반 승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합, 곱, 개수까지 다 아셔야 돼요. 거기다 적어둘래요? 그 255페이지. 곱은 없죠. 곱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하죠. 밑에 거 지울게요. 필요 없죠. 건우, 민규, 동민이, 재호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우산을 가지고 옴. 근데 집에 갈 때는 얘네들이 그렇지 서로 다른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 이게 질문이에요. 많이 봤었나요 혹시 중학교 때? 네. 합이랑 곱이랑 그거 쓰세요. 합은 어떻게 구했어요? 개수? 합? 540이었잖아. 540이 아까 뭐였지? 2에 8 곱하기였나? 8 곱하기 27 곱하기 5였나요? 2에 540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였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 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의 0승 그 지수까지 하라고. 3의 3승, 5의 0승, 5의 1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은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의 절반 이렇게 된다고. 쌤 근데 그 약수의 개수가 훨씬 어떻게 돼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를 무슨 수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렇지, 제곱수죠. 그럼 하나 가운데 거 빼고 나머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가운데 거 마지막에 따르고. 네. 그러니까 개수에서 빼기 1에서 2로 나눈 거의 승 곱하기 가운데 거. 원래의 루트. 이렇게 4명이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요. 학원에 올 때 비가 와서. 집에 갈 때는 서로 다른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들어봤어요? 무슨 순열이라고 부르죠, 이거? 혹시 아는 사람? 교차 순열? 아니요. 네? 이걸 원순열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에요. 예. 이거 무슨 순열이라고 부르게요? 이거 이름이 있어요, 이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맨날 여기 오면서 봤을 텐데요. 책이 없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요. 얘는 이름이 되게 많은 순열이에요. 순열이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 나열. 그 다음에 교란 순열이라고도 불러요.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몽모르트 순열이라고도 불러요. 몽모르트 순열. 다른 말로 하면 혼돈수. 다 같은 말이에요. 혼돈수. 영어로 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교란 순열을 영어로 하면 디렌지먼트예요. 디렌지먼트 넘버. 자, 그래서 이거 몇 가지죠? 4명이 서로 다른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 혹시 답을 아는 사람?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냐?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냐? 알 수가 없네? 다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중학교 때 했는데, 분명히. 3명이 있어요. 여기 A1, A2, A3. 요 3명이 자신의 번호가 붙은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1번 애가 가져갈 수 있는 우산은 뭐와밖에 없죠? 2번이나 3번밖에 없죠. 얘가 2번 가져가면 1, 3번 남았잖아요. 얘는 3번, 1번을 가져가야 돼요. 얘가 3번을 가져가면 1, 2번 남았잖아요. 2번, 2번 못 가져간다며요. 그러니까 3명의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알겠어요? 4명까지 해줄까요? 4명일 때 볼게요. 1번이 2번 우산을 가져감에 따라서 남은 게 1, 3, 4인데 그럼 1번 가져갔으면 4번, 3번 가져가야 되고요. 2번 가져갔으면 1, 3, 4 남았죠? 그럼 얘가 1 썼으니까 3 가져간다고 하면 1, 4 남았잖아요. 4, 1로 가져가야 되죠. 2, 4 가져갔으면 1, 3 남았으니까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1번 애가 2번 우산을 가져감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니까 4명일 때 몇 가지겠어요? 4명일 때 몇 가지겠어요? 네? 9가지 아니에요?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의 질문은 요 5명일 때 요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가 질문이에요. 시간은 1분 30초 줄게요. 해보세요. 그냥 세면 돼요. 세면. 니네가 이미 이 학원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봐왔죠. 우리 학원 이름이 이거잖아요. PhD. 뭔지 몰라요? 본 적 없어요? PhD 본 적 없어요? 다 봤을 걸 분명히. Prove that D5 띠리띠리 써 있었어요. 그래서 PhD잖아요. 이 앞에 들어오다가 봤잖아. 못 봤어? 이따 지나가면서 봐봤고 알겠어? PhD는 진짜 저기예요? 아니요. 필라소피 오브 닥터의 약자죠. 근데 거기 여기 앞에 적어놨어요. 정수기 건너편에 보면은 요거 피자 핫도그 딜리셔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네. 이거 답이 36가지 아니에요. 네. 내가 무리함수 다 냈나 숙제? 아 그래요? 많이 했는데요. 유리함수도 다 안 고쳤잖아. 그리고 유리함수까지 못 고치면 주말에 부른다 그랬잖아. 맞지? 유리함수까지는 다 고쳐야 돼요. 은진이 다 고쳤나요? 23단원부터 밀려있어요? 주말에 와야겠네요.
45요? 아니에요. 45가 어떻게 답이 나오죠? 4의 배수가 답인데. 44? 해볼까요? 네, 그래서 답은 44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숫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교란 수녀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6명일 때는 269가지인가? 저 까먹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안 나와요. 알겠어? 그럼 나중에 증명하면 돼요. 증명하면 되는데 이 3명 내면 5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란 수녀의 경우의 수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외워놔야 돼요.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 알겠어요? 그럼 뭐 굳이 해보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얘가 2번 우선 가져갔어. 그럼 얘는 3, 4, 1, 3, 4, 5죠? 1, 3, 4, 5 이렇게 돼요. 그럼 얘 남은 게 2, 1 썼으니까 3, 4, 5 남았잖아. 3 못 가져가니까 4나 5 가져갈 거고 2, 1, 4 썼으니까 3, 5 남았잖아. 그러면 5, 3밖에 안 되죠. 2, 2로 썼으니까 3, 4 남았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2, 3 썼어요. 1, 4, 5 남았죠. 1, 4, 5 그러면은 2, 3, 1 썼으니까 4, 5 남았잖아요. 5, 4 2, 3, 4 썼으니까 1, 5 남았잖아요. 5, 1 2, 3, 5 썼으니까 1, 4 남았잖아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얘는 2, 4 썼으니까 1, 3, 5 남았죠. 1, 5 그럼 2, 4, 1 썼으니까 3, 5 남았네요. 5, 3 2, 4, 5 썼으니까 1, 3 남았죠. 1, 3이나 3, 1 다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2, 5 썼으니까 1, 3, 4 남았네요. 그럼 1, 4 그럼 2, 5, 1 썼으니까 3, 4 남았네요. 3, 4 이거밖에 안 되고 2, 5, 4 썼으니까 1, 3 남았죠? 그럼 1, 3이나 3, 1 다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1죠? 그래서 1번 애가 2번 우산을 가져갔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11가지니까 답은 44가지인 거예요.